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 전해드립니다. 얼음이 단순히 차갑고 단단한 물질에 그치지 않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능동적 소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연구진이 잇따라 발표한 성과가 학계와 산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중국 시안자오퉁대 신웬 샤오화시엔 교수팀과 스페인 바르셀로나 자치대 구스타우 카탈란 교수팀은 소금을 함유한 얼음을 휘었을 때 순수한 얼음보다 1000배 강한 전하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얼음을 다양한 농도의 소금물로 얼린 뒤 실험했는데 염분 농도가 높아질수록 플렉소 전기 개수가 증가했습니다. 무게 대비 25%의 염분을 가진 얼음은 순수한 소금보다도 무려 100만 배나 큰 전기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연구 결과는 국제약술지 네이처 머티리얼즈에 실렸습니다. 이 플렉소 전기 현상은 물체가 휘거나 비대칭적으로 변형될 때 전기가 발생하는 원리를 말합니다. 얼음 역시 곡률이 생길 때 전하를 만들지만 그동안은 에너지 양이 너무 적어 응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로 빙하와 같이 소금과 얼음이 섞인 환경에서는 훨씬 큰 전기 발생이 가능함이 밝혀진 것입니다. 연구진은 극지방 빙하나 얼음이 존재하는 행성에서 저렴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개발 가능성이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연구에서는 순수한 얼음 자체의 전기적 성질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스페인 카탈루냐 나노과학 나노기술연구소는 얼음을 구부리거나 비틀었을 때 전기가 발생하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특히 섭씨 마이너스 113도 이하 극저온 환경에서는 얼음 표면에 얇은 강유전층이 형성되며 전기 생성이 극대화됐습니다. 이는 얼음이 마치 자석의 극처럼 전기 분극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뜻으로 기존의 얼음이 앞전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여겨졌던 통념을 뒤집는 발견입니다. 이번 일련의 연구들은 빙하 전기 현상뿐 아니라 목성의 위성 유로파나 토성의 엔셀라두스처럼 두꺼운 얼음층을 지닌 천체에서의 전기적 활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나아가 얼음을 활용한 차세대 에너지 수학 장치, 극지 센서 기술 등 다양한 응용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얼음은 더 이상 단순히 차가운 물이 아니라 환경과 우주 탐사, 에너지 혁신까지 연결하는 새로운 전기적 소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셈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남부 카사이주에서 에볼라 바이러스병 감염자가 확인되며 세계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치사율이 최대 90%에 달하는 에볼라 자이르 변이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방역 대응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9월 14일 성명을 통해 남부 카사이주 블라페 지역에 에볼라 백신 에르베보 400회분이 도착했으며 곧 4,500회분이 추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접종 대상은 의료진과 확진자 접촉자 등 고위험군입니다. WHO는 지역사회 보호를 위해 현지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병은 지난달 고열과 구토 증상으로 입원한 34세 임신부가 에볼라로 숨지면서 확인됐습니다. 이 여성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몇 시간 만에 사망했으며 이후 샘플 검사에서 바이러스 양성이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현재까지 최소 68건의 의심 사례와 16명의 사망자를 보고했으며 WHO는 확진 환자가 25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의료진도 포함돼 있어 지역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에볼라는 1976년 민주 콩고의 에볼라강 인근에서 처음 발견된 바이러스성 출혈열로 체액을 통해 전염됩니다. 초기에는 두통,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이어 피부와 점막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등 중증으로 진행됩니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치사율이 80%에서 90%에 이릅니다. 민주 콩고는 과거 15차례 에볼라 종식 선언을 할 정도로 반복적인 발병을 겪어왔습니다. 이번은 16번째 발생으로 2022년 4월 이후 3년 만입니다. 특히 이번에 확인된 에볼라 자이르 변이는 2013에서 2016년 서아프리카 대유행 때 10,000여 명의 사망자를 낸 유형과 동일해 전 세계적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숙주로 추정되는 과일 박쥐와 유인원 등을 통한 전파 가능성을 경고하며 지역 감시와 예방조치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WHO는 긴급 전문가팀을 현지에 파견해 감염 확산 차단과 치료, 감염 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은 지 불과 몇 년 만에 또다시 고위험 전염병이 등장하면서 국제사회의 방역 대응 체계가 다시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정크푸드를 단 며칠만 먹어도 기억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치매나 알츠하이머병 같은 퇴행성 뇌질환 위험이 커진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일정 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간헐적 단식이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밝혀졌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의과대학 연구팀은 최근 국제약술지 뉴런에 발표한 논문에서 치즈버거나 감자튀김, 아이스크림 같은 고지방 초가공식품을 며칠만 섭취해도 해마 부위의 CCK 중간 뉴런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며 뇌의 당 대사가 교란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뉴런은 신경계 균형과 기억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단 4일간의 서구식 식단 노출만으로도 활동 패턴이 비정상적으로 변해 기억력이 눈에 띄게 손상됐습니다. 실험을 주도한 후안송 UNC 양리학 교수는 식단이 뇌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건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특정 뉴런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은 예상을 뛰어넘었다며 포도당 공급이 줄자 뉴런의 작동 방식이 빠르게 달라졌고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기억력 손상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연구팀은 간헐적 단식이 뇌에 회복 효과를 준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일정 시간 식사를 거르는 간헐적 단식을 진행한 결과 CCK 중간 뉴런의 과도한 활성화가 억제되고 손상됐던 기억 기능도 정상 수준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이는 포도당 공급이 다시 안정화되고 뇌세포 당대사를 조절하는 PKM2 효소 단백질의 과잉 활성이 억제된 덕분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진은 앞으로 정크푸드를 포함한 고지방 식단이 알츠하이머병 같은 치매 진행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규명할 계획입니다. 또한 뇌의 포도당 균형을 유지해 퇴행성 뇌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맞춤형 식단 개발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우리가 흔히 가볍게 여기는 며칠간의 폭식조차 뇌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동시에 올바른 식습관과 간헐적 단식이 뇌의 회복력을 지켜주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평가됩니다. 단기간의 정크푸드 섭취가 기억력 저하와 뇌질환 위험을 높이는 반면 간헐적 단식은 뇌세포의 안정성을 회복시키는 효과적 방법으로 확인됐습니다. 영국 런던의 스타트업 퀀텀 모션이 세계 최초로 실리콘 기반 풀스택 양자 컴퓨터를 공개하며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판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번 성과의 핵심은 기존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 CMOS, 즉 표준 공정을 그대로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스마트폰과 CPU를 만드는 방식으로 양자칩을 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그동안 초전도체, 이온 트랩, 광자 등 특수한 장비와 복잡한 구조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퀀텀 모션의 접근은 일반 반도체와 같은 300mm 실리콘 웨이퍼 공정으로 큐비트를 구현하면서 대량 생산과 산업적 활용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연구소 실험 기술에 머물던 양자가 반도체 산업의 틀 안으로 진입한 것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시스템은 양자 프로세서뿐만 아니라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까지 포함한 풀스택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인치 표준 서버 렉 3개 규모로 설계돼 기존 데이터 센터에 그대로 설치할 수 있으며 IBM의 퀴스킷, 구글의 시르크 같은 산업 표준 프레임워크와 호환됩니다. 데이터 센터 친화적 설계로 실용성이 극대화된 셈입니다. 퀀텀 모션은 특히 전자의 스핀을 활용한 큐비트를 실리콘 트랜지스터에 통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반도체와 유사한 구조와 동작 원리를 가져 수백만 큐비트 확장도 가능한 구조라는 설명입니다. 회사는 10년 내 상업용 양자 컴퓨터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팔레스티목 CEO는 이번 성과는 양자 컴퓨팅의 실리콘 모먼트라며 세계에서 가장 확장성 높은 실리콘 공정을 활용해 대량 생산 가능한 양자 프로세서를 구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국가 양자 컴퓨팅 센터에 설치된 이 시스템은 양자 컴퓨팅 테스트베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됩니다. NQCC는 금융 포트폴리오 최적화, 신약 개발 시뮬레이션, 머신러닝 등 실제 산업 응용에 이 시스템을 활용해 성능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이번 성과는 IBM,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이 초전도체, 광자 방식에 집중하는 가운데 실리콘 기반 기술이 조기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음을 보여주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퀀텀 모션이 성공한다면 양자 컴퓨터가 연구소를 넘어 실제 문제 해결의 도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자 혁명의 미래, 이제 실리콘 위에서 꽃피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